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행 때 있었던 일을 또 하나 에피소드를 공개할까 하는데요. 오늘 할 얘기 에피소드는 제가 비행 중에 승객한테 맞은 얘기입니다. 세상에. 승객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그때 베이징에서 마카오로 가는 아침 첫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그 출발 시간이 아침 8시였고요. 그러려면 승객들이 적어도 아침 6시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되고 아마 한 3시나 4시에 일어나셨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는 승객들이 되게 피곤해 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비행기 뜨고 식사 서비스를 했죠. 근데 식사 서비스 할 때 저희 사무장이 불을 다 켜거든요. 불을 환하게 켜고 이제 주무시는 승객이 있어도 그냥 작은 소리로 식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그때 제가 일을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아침에 제가 카트를 끌고 이제 식사를 드리려고 했지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밝고 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하게 중국말로 그냥 식사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불을 이렇게 확 벗더니 저기 제 팔을 주먹으로 이렇게 확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짜증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승무원을 이렇게 주먹으로 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제가 순간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니 내가 이 외국 항공사에서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일을 못 하겠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승무원한테 밀 서비스를 마저 끝내주겠니? 이러고 제가 사무장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금방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사무장이 기장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기장이 모든 서비스에서 제이드 제외시키고 제이드는 가방이나 이런 거 패스포트 가지고 기장실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비행기가 도착하고 마카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카오 경찰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왜냐면 비행 중에 저희 기장이 그때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관제탑에 미리 연락해서 경찰을 대기시켜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대기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저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설명했고 저한테 그 때린 승객이 누구냐고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객한테 딱 가서 저분이 저를 이렇게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중국 승객들께서도 아유 어떻게 승무원을 때릴 수 있냐면서 아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경찰서로 이제 연행이 됐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진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 끝나고 경찰서로 갔어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어떤 그 여자 성객분이 저한테 마카오 분이셨는데 한 꼬맹이 아들인가 딸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자기가 증인해 줄 테니까 경찰서에서 증인이 필요하면 자기한테 연락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연락처나 이런 걸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솔선수범해서 해주셔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비행을 끝나고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 가서 각자 다른 방에서 이제 각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때린 이제 승객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 오고 제가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분이 이게 좀 그냥 쉽게 끝날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마카오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비행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말한 대로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때 사과를 했을 때 중국어로 띠부치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중국어거든요.
띠붙이를 되게 성의 없이 그냥 띠붙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 하나도 안 보여서 이거는 뭐 합의고 뭐고 법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섰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사과는 진실되지 않아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면 사과를 잘할 수 있니요. 그래서 중국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진심으로 다시 사과해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너 중국 사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야 이랬더니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대만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대만 분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너 한국 사람이었어? 자기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때렸다면서 쏘리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중국 사람 때려도 되는 거야? 이 사람 되게 이상해.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제가 5시간 6시간을 거기 있었어요. 너무 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경찰서한테도 물어보고 경찰관들한테도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랑 이제 합의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법원으로 가봤자 이제 길어지고 뭐 배상을 받는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받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랑 얘기해서 한 그때 당시 얼마더라? 한 40만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돈? 4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고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변호사랑 합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왔죠. 그래서 집에 오면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별의별 걸 다 겪는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어마카오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뒷북 치듯이 뭐 회사에 있는 변호사 지금 보내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이거 그냥 합의 봐서 끝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얼마 받았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한테 얘기했을 때는 비행 후에 제가 경찰서 갔을 때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이런 어드바이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 나 혼자 그 승객이랑 경찰서에 갔을 때는 이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해서 내 결정하에 합의를 보고 케이스를 끝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도 알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몇 달이 흘렀고요. 그때 마침 정기적으로 받는 승무원의 그 안전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기내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있었던 일이 예시로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몇 친구들이 제가 그 합의금을 어떻게 썼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마트폰이 막 한참 나올 때여서 그때 좀 고가였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그때 스마트폰 바꿀 때 보탰었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그 승객한테 맞은 그 이야기였고요. 돌이켜보니까 7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